손끝에서 드러나는 마음의 민낯, 당신은 들키고 있습니다. 말은 포장할 수 있어도 손짓은 속일 수 없습니다. 무의식 속에서 튀어나온 당신의 진심, 그 손끝이 말해주고 있어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가끔은 눈빛보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하는 게 손입니다. 당신의 손짓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작은 움직임 안에 당신의 진심이 들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손은 말보다 정직합니다. 조용한 카페.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눕니다. 한 사람은 또렷한 발음으로 정중히 말하고 있지만 그의 손가락은 의자 끝을 쉴 새 없이 두드립니다. 다른 한 사람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지만 그의 손등은 무릎 위에서 부드럽게 상대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당신은 누가 더 솔직해 보이나요?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만 손짓은 무의식의 가장 빠른 배신자입니다.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육체보다 몸을 주목했습니다. 몸은 단순한 생물학적 구조를 넘어 마음의 현현으로, 존재의 드러남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손은 이 몸의 첨단에 놓인 언어이자 실마리였지요. 왜 악수를 건네며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걸까요? 왜 누군가의 손놀림만 보고도 그의 삶 전체가 떠오르는 걸까요? 그건 손이 단지 움직임이 아니라 삶의 습관과 성향, 타인에 대한 태도의 총합이기 때문입니다. 손끝이 부드럽게 열려 있는 사람은 상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손바닥을 자연스럽게 드러냅니다. 반대로 손을 꼭 쥐고 있거나 주머니에 깊이 넣어버리는 이는 스스로를 숨기고 싶은 누군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말보다 몸의 언어를 더 자주 마주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손은 가장 빠르게, 가장 자주, 가장 무심코 등장합니다. 아이를 쓰다듬는 손, 사과하며 내미는 손, 거절하며 물러서는 손. 그 작은 손짓들이 쌓여 우리는 누군가의 인품을 짐작하고 혹은 실망하게 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몸은 영혼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당신의 손이 먼저 알고 움직이는 그 마음을 이제 당신도 알아차려야 합니다. 대화를 나누는 순간 당신의 손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무엇을 감추고 있고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생각해 보세요. 말은 들려도 손은 보여집니다. 그 어떤 입보다 손은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누군가의 진심을 알고 싶다면 그가 말하는 눈이 아닌 그가 모르는 손을 먼저 바라보라고. 손끝의 언어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은 타인을, 그리고 결국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무심코 나오는 손의 말버릇. 혼잣말에도 습관이 있듯 손짓에도 말버릇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웃으며 말하지만 자꾸만 컵을 돌립니다. 그는 친절히 설명하지만 팔짱을 풀지 않습니다. 그녀는 공감한다고 고개를 끄덕이지만 손끝은 자꾸만 입가를 가립니다. 몸이 기억한 방식은 마음보다 오래 남습니다. 한 번도 의식하지 못한 손의 패턴 속에 우리는 타인에게 가장 본능적인 언어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동양의 노자는 가장 강한 것은 흐르는 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단단한 돌을 부수는 게 아니라 조용히 스며들고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고요. 손짓이 바로 그렇습니다. 과격하지도 명령하지도 않지만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고 관계의 결을 바꿉니다. 무심코 뻗는 손, 말없이 움츠리는 손, 대화의 흐름에 맞춰 천천히 열리는 손. 이 모든 손짓은 지금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를 조용히 말하고 있습니다. 손을 올릴 때보다 손을 거둘 때의 태도가 더 많은 걸 보여줍니다. 악수를 마친 후 손을 바로 떼는지, 혹은 그 온기를 잠시 더 머무르게 두는지, 물건을 건넬 때
그저 내미는지 상대의 손을 따라 시선을 함께 주는지 이런 디테일들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존재 방식이 배어나오는 순간입니다. 철학자 칸트는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손끝에서 실천되는 진심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와 나누는 손짓 속에서 타인을 존중하고 있나요? 아니면 자신을 보호하기에 급급한가요? 모르는 사이 우리는 손으로 관계를 만들고 또 손으로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말보다 빠르게 튀어나온 그 손짓이 오늘 당신의 품격을 대신 말해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손을 통해 드러나는 권력과 불안. 회의실 안 상사가 말을 할 때 그의 손은 탁자 위를 크게 점유합니다. 그는 말보다 손으로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무언으로 주장합니다. 반면 구석에 앉은 신입 직원은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필요할 때만 조심스럽게 움직입니다. 그 작은 손짓엔 배려와 동시에 눈치와 긴장이 깃들어 있습니다. 권력은 공간을 넓게 차지하려는 충동이고 불안은 자신의 손조차 숨기려는 본능입니다. 철학자 푸코는 권력이란 누군가의 행동을 지배하는 기술이라 했습니다. 그 지배는 말로보다 먼저 몸짓으로 시작됩니다. 특히 손은 자신이 어디쯤에 있는지 혹은 어디쯤에 있고 싶은지를 드러냅니다. 가르치는 손은 높이 들리고 배우는 손은 낮게 엎드려 있습니다. 명령하는 손은 닫혀 있고 들어주는 손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힘은 자신의 손을 어떻게 놓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도 상대의 손짓을 읽어내는 사람. 그가 오히려 공간을 지배합니다. 손으로 지시하기보다 손으로 공감하고 손으로 지배하기보다 손으로 포용하는 것. 이것이 보이지 않는 품격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말을 건넬 때 그 손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있나요? 아니면 그 사람을 밀어내고 있나요? 자신의 손을 인식하는 사람은 언제나 관계의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손짓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진정으로 깊은 인간이 됩니다. 말보다 손이 먼저 울리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소리보다 조용히, 그러나 더 깊게 우리의 삶을 흔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손이 기억하는 상처. 어린 시절, 누군가 당신의 손을 거칠게 끌어당긴 적이 있나요? 혹은 따뜻한 손길로 등을 토닥이며 괜찮다고 해준 기억이 있나요? 몸은 잊지 않습니다. 특히 손은 그 모든 감각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질 때, 또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때, 사실은 그 모든 과거가 손끝에 담겨 움직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움츠러드는 손, 애써 무심한 척 허공만 가르는 손. 그건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선가 닫혀버린 기억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기억이란 고통의 반복이라고. 하지만 손은 그 기억을 다시 새롭게 써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누군가의 손이 조심스럽게 당신의 손에 닿는 순간 그 모든 다침이 잠시라도 풀릴 수 있다는 것. 그건 언어가 아니라 온도의 교환입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지 않더라도 손이 먼저 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림은 상대에게도 당신에게도 다시 삶을 연결시키는 실마리가 됩니다. 손은 도구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무언가를 쥐는 순간보다 무언가를 건네는 순간에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손은 무엇을 향해 있고 무엇을 닫고 있는지.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밀 때 그 기억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당신 안에 남아있던 오래된 흔적들도 다른 빛으로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말보다 먼저 움직이는 손. 그건 아물지 않은 상처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를 치유할 수 있는 시작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손끝의 리듬은 마음의 박동. 대화 중 누군가는 손짓을 크게 합니다. 리듬은 분명하고 강합니다. 다른 이는 손을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저 가볍게 움직이는 손끝. 작은 떨림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듯이. 이 차이는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손의 움직임은 그 사람의 내면 리듬, 즉 감정의 박동을 드러냅니다. 스토아 철학은 자기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절제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 절제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다루는 균형을 말합니다. 당신의 손은 지금 그 감정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나요? 급한 사람은 손의 리듬이 빨라집니다. 설득하고 싶은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손바닥을 열고 닫으며 자신의 말에 박자를 맞춥니다. 불안한 사람은 손의 끝이 먼저 떨립니다. 말보다 앞서 도망가듯 허공을 긁거나 옷자락을 만지작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집중하는 사람의 손은 조용히 멈춥니다. 오히려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모든 감각을 상대에게 내어주고 있다는 신호. 당신은 지금 어떤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나요? 그 리듬은 당신을 어디로 이끌고 있나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이란 올바른 때에 올바른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손의 리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말할 것인가 보다 언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가 당신의 깊이를 드러냅니다. 손끝이 가리키는 방향은 언제나 당신의 마음을 향해 있습니다. 그걸 아는 순간 말보다 손이 먼저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순간엔 입보다 손이 먼저 멈추고 그 침묵 속에서 가장 진실한 의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잡고 있는가, 놓고 있는가. 어느 날 두 사람이 말다툼을 합니다. 한 사람은 책상을 치며 자신의 말을 강조하고 다른 이는 손을 무릎 위에 단단히 쥐고는 입술을 굳게 다뭅니다. 당신이라면 누가 이기고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아니, 누가 더 지키고 싶은 걸 갖고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손을 꽉 쥔 사람은 무언가를 절실히 붙잡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자존심이든 분노이든 혹은 상처이든 놓지 못한 감정은 손끝으로 단단히 전해지고 그 감정은 결국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만듭니다. 노자는 흐름을 따르되 움켜쥐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흐르고 사라지는 법이니 쥐려 하지 말고 흘려보내라. 하지만 사람은 본능적으로 쥐려 합니다. 특히 마음이 흔들릴수록 손은 더 강하게 움켜줍니다. 사랑이 떠나갈까봐, 기회가 사라질까봐, 존엄이 무너질까봐 우리는 자꾸만 손으로 그 모든 것을 붙잡으려 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진짜 품위는 손을 쥐는 게 아니라 제때 놓을 줄 아는 데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컵을 내려놓는 방식으로 자신의 마지막 말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서툴지만 손을 내밀어 오랜 원망을 흘려보냅니다. 손은 쥘 때보다 놓을 때 더 많은 의미를 남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손이 꽉 쥐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한 번쯤 물어보세요. 정말로 붙잡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젠 흘려보내도 괜찮은 것인지. 놓는다는 건 포기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손끝이 말해줍니다. 지금은 움켜쥘 때인지 놓아줄 때인지. 그걸 아는 순간 비로소 당신도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손끝에서 전해지는 진심의 온도. 가끔은 말보다
그저 손을 잡아주는 것이 더 많은 위로가 됩니다.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어깨에 손을 얹거나 떨리는 손을 조심스레 감싸주는 것. 그 짧은 접촉이 수천 마디 말보다 더 깊이 가닿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의 기술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가장 본질적인 언어입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존재는 관계 속에서만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접촉을 통해 비로소 나라는 존재를 실감하게 됩니다. 손을 내민다는 건 관계를 여는 것이고, 손을 잡는다는 건 그 관계를 지켜보겠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손을 쥐는 일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서로의 시간을 함께 견디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 손이 따뜻했다면 그 사람의 마음도 따뜻했을 것입니다. 그 손이 차가웠다면 그 마음 어딘가엔 아직 얼어붙은 계절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그 차가움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손을 붙들 수 있는 용기를 당신이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관계는 늘 어긋나고 가끔은 놓치고 어떤 날엔 외면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틈 사이를 메우는 건 결국 사람의 손입니다. 당신은 요즘 누군가의 손을 잡아준 적이 있나요? 혹은 누군가의 손을 잡고 싶은데 머뭇거리며 뒤로 감춘 적은 없었나요? 말이 다가가지 못한 자리에도 손은 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끝이 남긴 따뜻함은 오래도록 사람의 마음을 덮여줍니다. 그러니 진심을 전하고 싶다면 큰 말보다 작은 손짓을 먼저 건네보세요. 그 손끝이 오늘 누군가의 마음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8번째 이야기. 손의 방향이 관계의 방향이다. 당신은 대화할 때 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의식해 본 적 있나요? 말은 입으로 하지만 관계는 손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손이 향하는 방향이 그 사람의 관계 맺는 방식이 됩니다. 어떤 이는 말을 하며 손을 자신 쪽으로 끌어옵니다. 나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 다른 이는 말을 하며 손을 밖으로 펼칩니다. 상대를 향해 내미는 손. 그건 자기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의 몸짓입니다. 철학자 사르트르는 타인은 지옥이라 말했지만 그건 타인을 밀어낼 때의 이야기입니다. 타인을 향해 손을 내밀 때 타인은 지옥이 아니라 내가 머무를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손의 방향이 밖을 향해 있을수록 우리는 타인과 더 깊이 연결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먼저 찾듯 사람은 본능적으로 손을 통해 안전과 애정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손이 향하는 방향은 당신의 진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가장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대화 중 자꾸만 손이 아래로 떨어지는가, 스스로를 닫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손이 허공을 그리며 불안하게 흔들리는가, 마음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손이 천천히 앞으로 열리는가, 그건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징표입니다. 손은 방향입니다. 그 손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거기에 당신의 현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손이 너무 오랫동안 나만을 향해 있었다면 천천히 그 방향을 바꿔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말은 바꾸기 어렵지만 손은 금방 바뀝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관계 전체를 다르게 흐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손은 누구를 향하고 있나요? 그리고 내일 그 손은 어떤 마음으로 다시 열릴 수 있을까요? 9번째 이야기. 손이 멈추는 자리, 마음이 머무는 자리. 말이 길어질수록 손은 점점 더 무의식적으로 움직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머리를 만지고 팔짱을 끼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립니다. 그건 생각이 흔들린다는 신호이고 마음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중요한 말을 꺼낼 때 진심이 담길수록 손은 천천히 멈춥니다. 그 멈춤은 단지 움직임의 중단이 아닙니다. 그건 감정이 머무는 자리이고 당신의 중심이 또렷해지는 순간입니다. 사람은 감정을 정리하지 못할 때 자꾸만 손으로 무언가를 만지려 합니다. 옷깃, 머리카락, 컵, 볼펜. 그 모든 사소한 손짓 속에 불안과 망설임이 배어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말하지만 그건 차가운 무표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을 인식할 줄 아는 상태를 말합니다. 당신의 손이 지금 어디서 머무르고 있는지를 바라보세요. 누군가의 말 앞에서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듣고 있는가? 그건 당신이 마음을 내어준 상태입니다. 반대로 계속해서 손을 교차하거나 팔짱을 끼거나 어딘가를 가만히 잡고 있다면 당신의 마음은 아직 그 자리에 완전히 머물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손이 멈추는 순간 관계도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깊어질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 여백에서 우리는 타인의 감정을 듣고 내 감정을 가만히 내려놓습니다. 멈춘 손은 닫힘이 아니라 가장 열린 상태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진심을 전하고 싶다면 손끝을 조용히 멈추어 보세요. 그 정적 안에서 상대는 당신의 마음을 듣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자신의 진심을 처음으로 정확히 바라볼 수 있게 될 겁니다. 10번째 이야기, 손으로 완성되는 인간다움. 거리를 걷다 보면 연인의 손을 잡고 나란히 걷는 사람들, 어린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길을 건너는 부모, 노인의 어깨에 조심스레 손을 얹는 이웃의 손길. 이 모든 장면은 아무 말 없이도 무언가를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건 애정이고 보호이고 신뢰입니다. 손은 인간만이 가진 독특한 구조입니다. 잡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칸트는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결국 당신이 내민 손 하나가 타인을 어떤 존재로 대하느냐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손으로 누군가를 밀어낼 수도 있고 같은 손으로 누군가를 감쌀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손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쓰이고 있나요? 어떤 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삶을 쥐고 흔듭니다. 늘 무언가를 얻어내려 하고 증명하려 하며 손을 도구처럼 사용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손을 공간처럼 엽니다. 그 안에 타인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안에서 자신도 한 걸음 물러설 줄 압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만든 손의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사랑하고 살아갑니다. 당신의 손은 무엇을 쥐고 있고 무엇을 흘려보내고 있으며 무엇을 품고 있나요? 이제 천천히 손을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 지나온 시간과 사랑했던 사람과 놓쳐버린 말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을 겁니다. 말로 하지 못한 수많은 진심이 그 손의 결마다 새겨져 지금 당신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손을 말처럼 쓰지 말고 마음처럼 써보세요. 말은 들리고 손은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느껴진 것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게 바로 사람다움입니다. 우리는 매일 손으로 관계를 만들고 또 손으로 그 관계를 놓치기도 합니다. 말보다 먼저 움직이는 손, 그 손끝에 당신의 진심이 담겨 있다는 것. 오늘은 잊지 말아주세요. 혹시 당신도 손에 얽힌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당신의 따뜻한 손으로 눌러주세요.